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뭐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저한테 조금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이사 준비도 하느냐 조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영상을 못 올리게 되었는데,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문과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편입 관련 문제로 어떤 고민을 받았는데요. 어떤 대학 중문과로 편입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편입 동기를 말해야 될지 몰라서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 제목만 보고 해당 내용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그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질문을 해서 좀 난감을 했다. 그래서 다음 2차 면담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편입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학벌을 얻고 싶어서 편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나름 사유를 준비해 간 거겠죠. 근데 당황하신 이유가 교수님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날카로우셔서 아마 그렇게 좀 난감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될 내용을 왜 저리 딥하게 들어오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교수님이어도 아마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문과가 창업을 하는 게 좀 많이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 연구 논문이 모두 중국 문학이나 아니면 중국 컨텐츠 관련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그런 내용으로 창업을 한다?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창업업계에 들어온 지가 거의 9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중문과 출신의 창업자를 본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은 기술 창업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카페나 옷가게, 전자상거래몰은 소상공인 창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창업과 결이 다른 창업입니다. 당연히 중문과 출신 카페 사장님이나 쇼핑몰 사장님은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리고 물론 중문과 출신의 창업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중국이나 중국 컨텐츠로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IT 창업이나 아니면 영어 학습? 이런 쪽의 창업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중국어 학습 창업을 다른 전공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창업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중알이라는 유튜버 채널 아시죠? 중국 유튜버 채널 중에 진짜 큰 채널이신데, 그분도 중국어 전공이 아니세요. 영문과 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다가 중국어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중국 컨텐츠로 창업이 없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국어나 중국 컨텐츠로 창업이 없는 이유는 그 자체가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돈 되고 더 혁신적이고 그런 아이템이 더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창업이라는 것에서는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도 역시 전공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중국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문과 출신이시고 창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먼저 중국이라는 하나의 주제로만 빠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스타트업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와 내가 겪었던 문제가 맞물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문제? 어떤 게 있을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이 가능한가?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잠재 고객이 많은 건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중국 인구가 14억인이 되니까 분명히 잠재성이 있다? 이건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템에 대한 템셈솜을 명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충분히
이렇게 찾아보고 그거를 좀 이행하시는 거예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행사나 교육도 자주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팀빌딩도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특히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고민을 주신 분한테도 제가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 창업지원센터로 가셔서 실제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좀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라고 제가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를 다닌 다음에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창업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뭐 가끔 다른 분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해야 이게 좀 창업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회사를 다녀보고 좀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문과 출신이라도 창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4학년이 된다면 취업 대신에 창업이라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정말 창업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선택지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취업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